동론 11주차 마지막 강의입니다. 11-3 지각에 영향을 주는 감각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봤죠. 인간은 5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지각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노출되고 주의하고 해석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5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각인데요. 눈입니다. 인간은 먼저 눈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시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색상이라고 합니다. 보통 인간이 어떤 패션을 택한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눈으로 먼저 보면서 색상을 먼저 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대부분 어떤 것을 구매하려고 할 때 거의 한 90초 이내에 거의 어떤 것을 살 것인가를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60-70%의 영향을 주는 것이 색상이라고 이렇게 자료에는 연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색상이 컬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색상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어떤 생리적, 감정적, 문화적 교육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색상은 나라에 따라서도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나라도 있고 빨간색을 싫어하는 나라도 있고요. 또 마케팅을 하는데 색상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코카콜라가 영향을 줬다고 그러는데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늘 빨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이 뭐 코카콜라가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색상과 함께 연결시켜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별로도 색상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컬러 마케팅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색상의 영향은 브랜드를 연상시키게 하기도 하고, 사용자 이미지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어떤 제품의 기능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초록색은 마침 그린, 그래서 그린은 무슨 환경을 생각하는, 그래서 이름도 그린피스, 세계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의 이름을 그렇게 지기도 합니다. 또 가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제품에 편익을 주기도 합니다. 현대카드가 예전에 블랙 광고로 해서 시각을 사로잡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이 사례를 한번 봐볼까요? 광고에 블랙 컬러를 썼다는 것이 조금 21만 1,500원 드론이 한국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행 비디오, 브이로그 또는 이벤트 사진에 원하는 모든 독특한 영상 및 사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특별한 비주얼입니다. 그리고 쉽게 날릴 수 있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거나 지금 Life is short. Let's 이제 move. 나옵니다. Oh, no, not too fast, not too fast. 이게 지금 현대카드 광고. Uh-oh. No pause. Nope. No pause. Just play. One, two, three, four, five. Everybody in the car, so come on, let's ride to the liquor store around the corner. The boys say they want some gin and juice, but I really don't wanna be a buzz like I had last week. I must stay deep, cause talk is cheap. I like Angela, Pamela, Sandra, and Rita. And as I continue, you know they're getting sweeter. So what can I do? I really bag you, my lord. To me, flirting is just like a sport. Anything fly, it's all good. Let me jump in and sing in the trumpet.
A little bit of Monica in 현대카드 광고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요. 광고가 되게 화려하고 컬러를 많이 쓸 것 같지만 독특하게 많이 남들이 쓰지 않는 블랙 광고로 해서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시각적인 내용을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 봄이었을 때 봄을 느끼게 하는 백화점 입구에 굉장히 화려한 컬러의 꽃들을 장식을 해서 봄을 느끼게 하거나 백화점 이미지를 인지시키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 이 내용은 우리 감각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마케터들은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은 어떤 브랜드명, 특징, 기능, 가격, 편익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차별화된 마케팅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각인데요. 코로 느끼는 우리 5가지 감각 중에 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시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코가 느끼는 후각, 이 감각기관의 내용인데 이것 또한 오감 마케팅에서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향기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향기 마케팅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상황이나 장소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키고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 공기 청량제가 설치된 쪽에 손님의 84% 정도가 몰리고 10% 정도의 매출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부 직원들의 서비스 능률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하는 자료도 있고요. 작업장에서 에러율을 54%까지 감소시키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이 후각의 내용의 중요한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후각적 배경에는 어떤 특정한 심리 상태로 사람들을 유도하고 이 특정한 심리 상태가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특정 향기에 따른 소비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향이 없었을 때와 라벤더 향이 있었을 때 그리고 레몬 향을 느꼈을 때 내용을 봤더니 레몬 향을 느꼈을 때 내용이 테이블에서 보낸 시간이 길어졌더라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산서의 평균 X로 봤더니 향이 있는 쪽이 더 강했는데 어떤 향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컸던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가 요즘 또 유행이 되고 있죠. 그렇게 향기 마케팅은 중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접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휘발유는 향이 들어가 있을까요? 원래 원유의 냄새일까요? 휘발유에도 향을 집어넣습니다. 원유는 그 지하에서 퍼올렸던 원유는 아주 매캐한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정제하고 어느 향이 들어가서 휘발유가 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주 원유는 매캐한 냄새죠. 예전에 벙커시우라는 가장 콜타르, 아스팔트를 만드는 것에 가까운 원유가 있었는데 이런 오일의 냄새는 아주 고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휘발유나 우리가 쓰고 있는 경유 이런 부분은 향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새 차를 탔을 때 바로 산지 얼마 되지 않는 차를 샀을 때 새 차에 들어가면 새 차 냄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정 과정에서 여러 냄새가 들어가 있을 것을 대비한 새 차에 대한 초반에 향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상황에서 새 차에서 나는 냄새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안에는 향기 마케팅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후각도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오감 중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시각과 후각, 눈으로 느끼는 시각, 그리고 코로 느끼는 후각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각인데요. 어떤 입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미각이죠. 맛입니다. 맛을 생각한데 여러분이 지금 오프라인 같으면 우리가 실습 해보시면 스스로 한번 해보시죠. 눈을 감고 굉장히 신 자두 아니면 굉장히 신 레몬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입에서 침샘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감각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맛은 인간이 감각기관에서 생각만 해도 침샘을 반응시키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움직인다는 거죠. 맛있는 것을 상상만 해도 또 침샘을 반응시킬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품질보다 지각된 품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맛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품에 따라서 굉장히 청량감 있게 느끼게 하는 데는 이렇게 컬러에 관련된 마케팅도 했습니다만 맛에 대한 침샘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응용한다면 예를 들자면 시식 마케팅이라고도 우리가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대형 마트에 갔을 때 보면 시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구매를 해라고 시식하기도 하는데요. 그 시식 마케팅이요. 보통 자료에 의하면 매출의 2.5배, 250%의 효과가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시식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매출 차이는 그렇게 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 또 차후에 자기의 상품을 사서 구매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시식 마케팅을 하는데요. 보통 대다수 신상품들을 시식 마케팅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시식, 맛으로 고객을 마케팅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래서 오감 마케팅 중에서 지금 우리는 시각과 그리고 후각, 코와 미각, 입으로 느끼는 그 미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품이 오감 중에 어느 곳에서 해당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아니면 하나냐 둘이냐 전체 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오감 마케팅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게 되면 스타벅스를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는 들어가면서 커피 원두를 보면서 시각을 느끼게 하고 또 거기에서 커피 내리면서 커피 향이 날 수 있도록 해서 후각을 느끼게 하고 마시면서 미각을 느끼게 하고 기로는 스타벅스만의 클래식 음악을 틀어서 스타벅스의 느낌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청각 마케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알갱이를 원두를 직접 만져볼 수 있게끔 오픈해 놓은 경우 있죠.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마케팅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보통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라고 하는데 커피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미각까지를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인데요. 음악 마케팅입니다. 고급 호텔 로비라든가 뭐 사무실 이런 데서 조용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음악을 깔기 시작했던 것이 음악 마케팅의 시초인데요. 음악은 인간의 마음에 호소하는 강력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마케팅에 적용을 했더니 남녀의 음악 템포에 따른 구매액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성 의류 매장에 빠른 템포의 음악을 틀었더니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려줄 때보다 훨씬 매출이 구매액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구매 총액이 높아지고 구매율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의류 매장에 빠른 템포를 했더니 오히려 구매율이 떨어지고 구매 총액도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음악 템포 차이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사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배경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서 매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 의류 매장과 여성 의류 매장의 음악은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게 여성은 아무래도 좀 차분하게 어떤 구매를 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남성은 뭔가 빠르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5가지 감각기관 중에 지금 청각, 귀로 느끼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소비자 마케팅에 적용한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감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을 다 했는데요. 총체적인 어떤 판매 제안을 하는데 독특한 가치 판매 제안, 이 내용에서 감성적 판매 제안, 조직적 판매 제안, 브랜드 판매 제안으로 우리가 USP, ESP, OSP, BSP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총체적 판매 제안은 브랜드의 어떤 메시지, 모양, 그리고 어떤 상징, 의식, 전통,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총체적인 브랜드 관리를 해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게 소비자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을 그 상품에 대한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든 최대한 그 감각기관을 다 이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타벅스 사례를 종합적인 오감을 이용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내용을 설명했었습니다. 여기는 시격 이하의 지각인데요. 우리가 시격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에 주어지는 물리적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 요걸 보통 시격이라고 하는데요. 감지할 수 있는 최소의 어떤 느낄 수 있는 그 시격 수준, 자극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소비자의 시격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더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차별적 시격은 주지할 수 있는 차이가 있더라. 또 시격 이하의 지각이란 의식 수준의 이하에서 자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사람이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그 시격 이하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격 이하의 지각이란 의식 수준의 이하의 자극을 지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까지를 우리가 소비자의 시격 수준까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지각석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각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선택은 소비자들이 마케팅 자극에 노출되고 또한 이러한 자극에 주의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어떤 마케팅 자극에 노출되면, 마케팅 자극에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V를 시청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광고가 나왔습니다. 광고를 보는 것 그 자체는 마케팅 자극에 노출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출은 소비자의 감각이 감각의 자극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TV 광고를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어떤 TV 광고의 징글, 음악이라든가 배경음악 이런 것들을 귀로 듣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노출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감각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갔다면 맛있는 냄새, 길을 지나가다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맛있는 냄새, 아니면 손으로 터치해 볼 수 있는 어떤 매장에 들어가서 패션을 아니면 어떤 상품을 손으로 만져본다든가, 이렇게 자극에 의해서 작동할 때 노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자발적 노출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특별한 자극에 대해서 소비자의 인지적 능력이 순간적으로 집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감각기관이 느끼면서 한쪽으로 집중하는 것, 이걸 우리가 주의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광고를 하나 보려 하는데요. 이게 광고가 지금 작동을 할지 모르겠네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보시죠. 오레오는 우유에 찍어 먹어야 더 맛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오레오가 우유에 빠지도록 해놓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소비자에게 특별한 자극을 이렇게 주면서 인지적 능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것, 이런 것들이 광고 기법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각적 조직화인데요. 지각적 조직이란 정보를 보다 잘 이해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여러 온천에서 온 정보를 하나 전체적인 의미 있는 것으로 집단화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요. 광고물의 여기 이 배경은 제품의 지각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일한 광고물을 고품위 잡지에 한 거하고 저질 잡지에 배치한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소비자들은 저질 잡지의 동일한 광고보다 고품위 잡지의 광고에 더 높게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고품질의 광고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마케터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근접성, 유사성, 영속성 이런 것들을 집단화해서 한 덩어리화하는 것, 이것을 지각적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은 지금 이게 핑크빛 이 순서대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소비자의 어떤 환경, 정보 획득, 정보 처리, 그래서 브랜드를 평가하고 구매하거나 소비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보 획득에서 지속적인 탐색을 하기도 하고 구매의 특이적 탐색을 하기도 하고 수동적 정보 획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보 처리 과정에서 기억하기도 하고 나중에 구매 소비 후에 또 기억을 하기도 하는 이런 부수적인 정보 처리 과정들이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가지만 부수적인 이런 정보 처리 과정들이 작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정보 탐색의 양을 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상품의 가짓수가 현대로 오면서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선택권은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성인까지도 무기력하게 만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사 경적 능력을 잃고 과잉 정보로부터 그냥 도망치고자 한다 할 정도인데요. 과연 정보 양에서 자사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한 내용은 소비자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마케팅에 잘 적용하지 않아 가지고는 살아남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품군에서 경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경쟁이 심해지는 모습 중에 자사의 상품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을 수업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소비자 행동을 분석해서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1주차 11-3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